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있나요? 운동 전 토로하는 불편함 탑5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꿈치 안쪽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장 아프고 오히려 보행 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것인지 발의 기능과 족저근막염의 완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손만큼이나 많은 감각신경의 집합체로 가동성과 안정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신발과 양말 속에서 갇혀서 제 기능보다는 예쁜 신발을 신고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간의 발은 이렇게 넙대대한 모양이었다가 점점 신발 속에서 모양이 변형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조가 변하니 기능도 변하겠죠. 우리의 발은 지면과 닿는 1차 접촉 부위로 체중의 부하는 견뎌내고 지면에서의 충격은 완화하는 침대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발현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발의 완충작용이 소실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의 아치 문제입니다. 보통 과체중으로 인해 내측 괄, 즉 아치가 낮아진 경우 기능이 떨어져 후천적 평발화로 변화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을 경우 걸을 때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긴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아치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리적 충격의 반복인데 예를 들어 딱딱한 바닥에 오래 서 있는 것 또는 너무 얇은 신발을 주로 신으면 발바닥의 긴장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근육의 힘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인데 발의 내재근과 외재근의 쓰임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이 해야 할 일을 발바닥 섬유 조직이 대신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바닥이 긴장하게 된 이유를 알았으니 이번엔 그에 따른 해결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내 몸의 정상 체중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부하를 줄여줍니다. 둘째, 활동 시 딱딱한 신발은 피하고 중족골이 잘 움직여지는 신발을 선택합니다. 셋째, 발바닥 내재근과 외재근을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을 해줍니다. 앞서 말한 3가지 이유를 개선하여 발의 완충작용을 보완해야 실질적으로 발의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긴장하는 것에 집중하여 풀어주려고 공으로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한 마사지는 오히려 발바닥의 민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운동 전 컨디션 회복용으로 1, 2분 정도 간단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로 주먹 보자기 모양을 만들어 보는 동작인데 보통 주먹 모양을 만들 때 발가락 아래쪽 관절인 중족골까지 굴곡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주먹 쥐는 것처럼 최대한 새끼발가락까지 누락되지 않고 꾹 유지했다가 발가락 사이사이를 한껏 벌려내듯 보자기를 해줍니다. 총 10개씩 3세트 합니다. 두 번째는 수건을 잡는 동작입니다. 일반 수건보다는 비치타월 같이 길이가 좀 긴 수건을 준비합니다. 발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수건을 꼬집듯이 당겨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발의 내재근의 활성도가 약한 경우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훈련을 하시면 쥐 나는 횟수가 줄게 되며 점점 발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긴 수건을 끝까지 당기는 것을 3세트 반복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카프레이즈입니다. 카프는 종아리를, 레이즈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인데 종아리의 힘을 사용해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발가락 끝으로 서는 느낌보다는 중족골로 지지하고 선다 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뒤꿈치를 번쩍 올렸다가 내립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그만큼 혈액이 순환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개 정도 하면 종아리가 뻐근해지는데
세트 사이에 발을 앞뒤로 놓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20개씩 3세트를 반복합니다. 뻐근해도 힘내주세요. 앞선 운동으로 발바닥의 활성도가 좋아지고 발의 통증이 사라진 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동작 중 하나가 줄넘기인데 발바닥을 포함한 하지의 완충작용을 훈련하는 좋은 패턴입니다. 45초 줄넘기하고 15초 쉬는 것을 3세트 반복합니다.